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화요일자 수익만세 일부의 황진경입니다. 지난 간밤 사이에 글로벌 증시는 사실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 TV 토론회 2차가 있었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 승기가 좀 기우면서 사실 증권시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반기는 입장이고요. 어제 간밤에도 국제유가도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개장 초부터 분위기가 어제와는 달리 좀 상승 반전하나 했는데 역시 기대와는 달리 좀 꺾이면서 하락 반전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종목별 이슈가 좀 지수의 흐름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바람잘 날 없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8%대 하락에 그치면서 사실 장중에 최저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과연 이 사태가 이제 한 종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주라던가 또는 IT 업종 전반에까지 전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IT 업종 흐름 이대로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자세히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는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먼저 좀 인사 나눌게요. 인사 나누고 또 시장 오늘 또 굉장히 또 우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리스크 부분들이 시장을 좀 압도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교환 기기에서도 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로벌 판매 부분 및 생산 자체가 이제 다 중단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삼성전자를 한 8% 정도 밀어내리면서 전체 시총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IT 종목들의 문제가 크겠죠. 1차 공급업체인 15개 업체를 포함한 2차 공급업체인 이제 수백여 개 업체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실적 저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4분기에 도래하는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주가의 조정을 그렇지 않아도 금리 인상이 차후 이제 10월 정도에 되면은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앞당겨주는 그런 모습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홍제 인식 관련된 업체인 뭐 파트론이라든지 코렌 같은 종목이 충격파를 좀 더 크게 받은 걸로 좀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1차 공급업체보다는 2차 공급업체의 충격이 더 크다고 하죠. 제조 공정 과정에서 미리 찍어놓은 제품 부분들이 이제 갈 길을 잃어가면서 빠르게 갤럭시 A나 J 모델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움직임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충격이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약세 국면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도 의견 나눠봤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2차 부품주들 가장 또 피해가 크겠죠. 단기간의 조정은 사실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어떤 기법이라던가 또는 관심주 또 잠시 후에 방송 이제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어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과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은 뭐 암울하죠. 네, 그렇죠.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좀 더 한숨을 좀 많이 내쉬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던 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참 개별주 마냥 그 삼성전자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뭐 분기시키는 뭐 원인이 되고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대장주 역할을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장주 역할하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무너져 버리고 삼성전자 우리 국내 시장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서 시장을 좀 많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뭐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이 뭐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그 하방 흐름은 좀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들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흐름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업종군과 이제 종목군들을 이제 찾으셔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뭐 글로벌 시장, 글로벌 증시 그 경제 흐름들을 좀 보면은,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들, 유가 유가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50 돌파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조선주들이 1차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 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뭐 기관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해양 플랜트에 대한 뭐 수주 혹은 뭐 이제 조선가 상승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호재를 찾을 수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재료, 테마 이쪽으로 본다면은 뭐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는 정책 수혜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과거에 나와 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다시 신규 테마로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세히 누구의 누구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방송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이번 주에 뭐 흐름들을 보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뭐 모나리자 그다음에 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뭐 환경 관련돼서 뭐 나노, KC코트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 오늘 뭐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뭐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을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정책 수혜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도 뒤에 준비된 시간에서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과도 시장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암울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업종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조선주, 정책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돌발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남이 그냥 추천해주는 급등 종목 리스트만 간단하게 매매하기보다는 또 스스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습관이 좀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 두 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역시나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오늘 네 번째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강의 이어가 주실지 먼저 첫 번째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MTN 출연 이제 4주차가 되는 것 같네요. 4강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3강 정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에 대한, 강의를 이제 진행해드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법에 대한 강의 중에서도 좀 중요 강의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 중박 시스템 안에 있는 강의를 이제 네 번째 강의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법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기 급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고 추세 중박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기법 부분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좀 좋겠죠. 오늘 진행할 강의의 기법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 강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저번 강의에는 이 부분들을 다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강의 부분에는 그 강의 부분들을 다 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린 기법은 이제 150기법이에요. 추세 중박 시스템 안에 있는 기법이고, 100보 전진 이후 50보 후퇴 이후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후파동 부분들을 좀 노리는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뭐 터미네이터 시스템이 무엇인지
추세 종박 시스템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150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친근해지기 시작하려고 하죠. 터미네이터 씨의 얼굴이에요. 이제 빨간색이 오늘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절실한 색이 빨간색이었죠. 물론 이제 IT 쪽 종목 부분들을 매매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체감 효과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IT 쪽의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좀 음봉을 좀 많이 맞으셨을 텐데, 자, 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몸에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씨, 터미네이터 씨가 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를 함껏 받으시고, 내일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다 급등하기를 기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터미네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트렌드 매매에 의한 또는 성장 우량주 매매에 의한 선별 기법 중에서 주가가 이제 곧 급등 또 추세 반등 부분들에 대한 맥점 시점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좀 발굴해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 추세나 상한가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맥점 구역에서 잡아 놓는다면 홀딩 기간을 크게 거치지 않고도 관련된 수익 부분들에 대한 수치를 이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제 단기 급등 추세를 보는 기법 부분하고 추세 중박 시세를 보는 그런 기법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세 중박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추세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단기 및 급등 추세를 진행하는 그런 종목을 포착해주는 시스템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기법에는 한 5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게 바로 150기법, 중대박 종목의 재반등 구역을 잡아내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이 크게 중박이나 대박 형식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정도의 상승률로 진행한 종목이 차후에 재반등으로 반등 재도전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런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추세 증박 시스템에 있는 기법에는 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0기법, OBV 추세법, 신선누리 기법, 2060 신세대 기법, 중심선 줄타기 기법이라고 5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150기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세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는 게 보통 신선누리 기법을 좀 사용하시면 효과가 높고요. 그 다음에 OBV 추세법이나 2060 신세대 기법은 역시 추세를 보는 부분인데 OBV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주체, 그러니까 관리 주체의 매집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는 기법이 되겠고 중심선 줄타기는 이제 바닥권에서 수직 급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부분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뤄보게 될 내용은 바로 150기법이죠. 일봉상 추세에서 기본 모델을 보고요. 캔들 차트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보이지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100% 정도 올라간 종목이 50% 떨어졌을 때에 대한 추세를 본다라는 기준보다 중요 포인트들을 잡고 수치 계산을 좀 해주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100보 전진의 50보 후퇴라고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면 넘어갔어요. 터치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넘어갔어요. 굉장히 민감하죠. 제가 첫 번째 강의인가에서도 민감한 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뭐 엄청 커가지고 아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포인트를 보냐면 일봉상 추세에서 62평, 122평 그리고 주가의 추세를 본다고 했죠. 100보 전진 50보 후퇴의 자리를 본다. 그러니까 총 상승률이란 얘기예요. 뭐 100%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50%가 올라갔건 70%가 올라갔건 200%가 올라갔건 총 상승률의 상승분을 100보 전진을 했다고 보는 수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50보 후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종목은 1년 내내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저점 추세에서 올라가면 다시 좀 누르거나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파동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일정 파동의 1차 고점이 잡혔을 때 내려오는데 끝까지 내려오는 종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파동에서 이 관리 주체가 올려서 물량을 다 팔지 않거든요. 1차 고점에서는. 그 구간대에서 다시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구역. 그 구역의 맥점을 우리가 좀 잡아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제 후퇴는 없다. 막 군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예, 전진만이 존재한다. 뭐 옛날에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후퇴하는 자는 다 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는 후퇴는 없다. 이제는 다시 일보 전진을 시작해야 될 때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30분 역정배에 재돌입하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니까 뭔지 아시죠? 총 공격 신호가 완성되는 포인트가 잡히면 단파동 또는 전고점에 대한 추세 돌파 시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파동으로 10%에서 30% 정도 변동성 또는 거기서 이어지는 직전 50보 이상의 전진 효과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150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62평, 122평 주가라는 포인트가 보이시죠? 종목이 중기 추세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명칭을 다룰 수 있으려면 항상 3결선에 해당하는 이평선 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평선이 뭐냐면 바로 62평선이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무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 강의 부분에서도 설명을 좀 해드렸을 텐데 62평이라는 거, 일봉상으로 62평이라는 건 60거래일을 의미하죠. 60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 62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휴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4주가 5거래일씩 있잖아요. 5 곱하기 4 하면은 20거래일이죠. 한 달이 20거래일로 돼 있으니까 62평, 60거래일은 3개월선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다르게 부른다면 122평은 6개월선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추세를 정배열로 돌려놨느냐, 평균 주가 대비, 아니면 역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중기상으로 급등 시도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의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동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50% 이상에서 100% 이상 시세가 진행된 종목들의 차트를 트레이딩에서 이제 되돌려서 보시면 항상 급등이 시작되는 구역은 3개월선 위에서 출발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2평을 장악하지 않은 종목이 200% 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종목이 기본 이평선에 대한 추세를 지지해주고요. 당연히 122평 추세에 대한 움직임도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3개월선에 대한 지지가 조정이 크게 나온 뒤에 변동성으로 올라탈 때는 122평이 그 상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적인 포인트는 62평 추세에 대한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보 전진과 50보 후퇴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원래 이제 판서 쓰기를 하면 좋은데 요 구역이에요. 요 구역을 시작점으로 보고 이 구역을 고점 구역을 보는데 100보를 전진하는 구역에서의 첫 번째 반등파의 시작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꼬리를 제외한 갭을 제외한 양봉 몸통부터 잡는 거고요. 양봉 몸통도 짜질구레한 2%, 3%, 5%짜리 양봉이 아니라 10% 정도 이상 되는 장대 양봉 시도 움직임이 출발하는 구역. 그 구역의 시가 구역부터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꼬리하고 갭은 빼는 거예요. 거기부터 0 라인을 잡고 상단 고점 1차 캔들이 형성되는 구역 구간대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냐면은 주가 변동성 캔들에서 역시 꼬리를 제외합니다. 꼬리를. 예. 꼬리를 제외하는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거고요. 꼬리를 제외한. 이 경우에는 양봉 몸통 캔들이 형성돼도 상관이 없고 음봉 몸통 캔들이 형성돼도 상관없어요. 양봉 몸통 캔들이나 음봉 몸통 캔들이 형성돼도 상관없고 어찌 됐건 간에 몸통을 꼬리를 제외한 최고점에 있는 구역을 위로 잡습니다. 최상단. 그래서 출발 구역과 고점 구역, 꼬리를 제외한 구역 구간대를 포인트로 잡아서 전체 상승률을 잡아요. 그러면 고점 가격 수준에서 저점 가격 수준을 빼면은 전체 상승 가격이 나오겠죠? 그 상승 가격의 절반을 때려치는 겁니다. 예,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단 50보 하락의 기준 가격이 잡히게 되는데 그 기준 가격 라인이 잡히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그 라인 부분들에 대한 터치를 해주면 되는 거야. 터치라는 게 그냥 툭 찍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역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탈을 안 했다가 근접으로 갔다 올라오는 때는 잡는 게 아니고 이탈을 정확하게 했다가 꼬리를 잡고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그 기준 가격을 돌파하면 매수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30분 역정배가 같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안 잡혀도 들어가면 되고 같이 잡히면 한 번에 들어가고 역정배가 덜 들어갔을 때는 30분 역정배가 추가 진입했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그 구간대에서 당일이나 3거래일 내로
보통 10%에서 3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나와요. 10종목 중에 9종목 나오니까 그 포인트를 잡으시고 추세가 잘 진행되면은 직전 고점이나 고점 돌파까지도 이어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노리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 정도만을 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기법 급등 형태에 해당하는 종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형주 말고 중형주나 소형주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대형주는 아무리 잘 올라가서 150기법이 형성돼도 시세 파동을 갖다가 무슨 뭐 100% 이상을 그 뒤에 올려주는 경우는 없죠. 근데 중소형주는 1차 파동이 적을수록 2차 파동이 큰 경우가 많고 1차 파동이 크면 2차 파동은 직전 고점 정도까지 도전하는 후 파동이 나오는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승력이 가장 강한 포인트 밑꼬리가 좀 있죠? 네, 보이실 거예요. 밑꼬리를 제외한 몸통 거기를 제로선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이쪽에 있지만 음봉 몸통에 꼬리가 없는 상단 최상단을 100보 구역으로 잡고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뺀 수치의 50보 기준점을 잡으면 주가는 내려오게 돼 있죠.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기준점에 대한 터치와 장악을 해줬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네, 이평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2평 지지면 보통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22평이 단중기평이라고 거길 찍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탈하는 애도 많고 그전에도 올라가는 애들이 많죠. 왜 그러냐? 다 150기법에 적용을 해서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평선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래서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기준점을 찍고 내려갔다가 장악 캔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쭉쭉쭉쭉 뻗어가는 움직임 보이시죠? 단기 급등에서 차익을 해도 되고 추세상으로 양봉이 잘 나오니까 음봉 나오기 전엔 더 보다가 추가 추세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급등형이고 자 이제는 안정형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량주 쪽에서 잘 안 나오는데 우량주에서 나오는 150기법.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파를 굉장히 크게 준 구역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갭구역은 빼는 거예요. 빼서 기준점을 잡고 보시는 것처럼 100보 전진 윗꼬리를 제외한 고점을 잡고 위에 가격에서 아래 가격을 빼면 기준점이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에 대한 터치 이탈이 나온 이후에 맥점이 잡혀서 매수 신호 30분 역정배기법에서 추가 매수 신호가 잡히면서 그 뒤에 추세 파동이 역시 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안정형에 해당하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차를 좀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급등 형태 종목은 바로바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150기법 오늘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통해서 잘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기간 상승률 중에 50%에서 100% 정도 올라있는 종목에서 찾아보시면 150기법에 진입하고 있는 종목들을 포착하실 수도 있다. 이런 팁도 알려드리면서 오늘 터미네이터 시스템 강의 4강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구려가 주셨습니다.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중에서도 30분 역전개 기법, 그 안에서도 150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단기 급등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내일장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이에 해당하고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직접 한번 추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강의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께서 또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역시 단기 상승의 신호탄, 바로 위아래 기법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어떤 강의 이어가 주실지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따비드가 답이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참 힘들어요. 그죠? 어제도 그렇고요. 뭐 오늘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요. 시장에서 이제 찍을 만한 종목들이 없고 수익을 내는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재료주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바닥에서 혹은 뭐 이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담아왔던 뭐 코스닥 혹은 뭐 코스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재미를 좀 잘 못 보고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쵸, 앞으로 예상되는 장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골치가 좀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을 볼게요. 우리가 뭐 시장이 깨지든 시장이 뭐 박살이 나든 뭐 계속해서 재미없는 박스권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재료주들 있죠. 뭐 그날 당일날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 뭐 이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그쵸, 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이 장의 그 대장격의 그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 시장에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대장들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재료주들, 테마주들 이렇게 막 한번 올라갔던 바닥에서 혹은 뭐 횡복 구간에서 위쪽으로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이 잘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이 깨지면서 이 종목은 잘 올라가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나 잡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한번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 바닥에서 혹은 횡복 구간에서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 시세를 한번 강하게 보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혹은 거기서 이제 추세가 꺾여버려가지고 빠져버리는 종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한번 시세를 보였고 위쪽으로 다시 한번 첫 번째 급등과 마찬가지로 시세를 재차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급등 후 위아래 위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 그다음에 뭐 그 지지난주에는요, 거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추천을 직접 드렸었고, 어떤 식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에 이렇게 참 거지 같은 시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거지 같은 시장 속에서도 잘 올라갔던 종목들,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자, 위, 아래, 위. 이 차트 패턴을 보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첫 번째 급등 이후에 위, 아래, 위 패턴. 이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혹은 뭐 15%에서 많게는 이제 뭐 상한가까지 이어지겠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공략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 패턴에 완성이 되는지, 위, 아래, 위 패턴, 이게 한번 급등 이후에 이런 캔들 포지션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15% 이상의 뭐 급등, 15% 혹은 뭐 13% 뭐 이렇게 딱 15%가 정해졌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뭐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재차 공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초 급등 이후에 첫 번째 최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건 그림에서 보면은 최초의 급등 구간들이 바로 이 캔들이 되겠죠. 이러한 구간 이후에 차트 패턴으로 위, 아래, 위의 흐름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위, 아래, 위에 흐름을 포착을 하죠. 자, 그러면은 위, 아래, 위의 그 포지션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캔들이 될 텐데,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위로 올라온 위 포지션, 그 다음에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 아래, 위 패턴, 급등 이후에 위, 아래, 위 패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바닥에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터치하는 구간들, 5일선을 타고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들은 뭐 이런 내용들은 글씨를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위, 아래, 위 패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급등한 패턴 위쪽에서 이 첫 번째 급등한 캔들, 이 위쪽에서 주가가 이제 방어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위, 아래, 위라고 했는데 아래 캔들이 여기까지 뭐 하방 구간대까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급등이 나왔던 캔들을요, 첫 번째 급등이 나왔던 캔들을 1차적으로 이제 반으로 나누고, 혹은 뭐 이제 또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뭐 네토막을 냈을 때 반에서 이제 뭐 4분의 3 구간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방어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위아래 위 패턴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캔들이 위아래 위에서 이제 마지막 이 친구예요. 마지막 이 빨간색 캔들인데 이 캔들은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위아래 위 패턴에서 저기 이제 캔들 몸통이 이만큼 형성이 됩니다. 이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세 번째 이 캔들이 종가가 이게 양봉이 나오면 당연히 종가가 위쪽으로 올라서겠죠. 이 종가가 이 캔들의 몸통을 위쪽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무조건 뛰어넘으면서 이 전날의 캔들을 위쪽으로 뛰어넘는 종가를 보여줘야 정확하게 위아래 위 패턴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위아래 위 패턴이 파악이 되면은 뭐 그 다음 거래일부터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수익률들을 이제 낼 수 있는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비츠로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비츠로시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그때도 이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비츠로시스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재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올라와 있는 종목이 맞고요. 근데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 패턴과 그 다음에 뭐 재료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위 패턴, 캣트 패턴을 보시면은요. 위아래 위 패턴 급등 이후에 위아래 위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위아래 위 패턴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 위쪽에서 한번 시세가 나옵니다. 이 캔들 자체가 그 다음 날에는 뭐 4%가 위쪽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그 다음 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유지가 되니까 그 다음은 9.38% 급등,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래일 날은 추가적으로 15.96%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포인트들을 이제 잡는 게 위아래 위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서 이제 근거가 있는 차트와 근거가 있는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요 왜 위아래 위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5일 이동 평균선과 이 왜 위아래 위가 이 다음 거래일 날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종목들을 하나씩 볼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깨지면서도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이 깨지는지 마는지 그런 부분들도 모른 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었죠. 자,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제 보강산업이 바닥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옵니다. 상한가가 한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상한가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 따라잡아서 단기적으로 승부를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잡기에는 또 높은 것 같고 내가 잡으면 꼭 깨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음날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날 이제 주가가 깨지면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못 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시야를 넓게 보면서 이걸 이제 위아래 위 패턴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급등 이후에 캔들이 하나, 둘, 셋 위아래 위 캔들이 나오고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캔들이 위쪽으로 몸통을 넘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뭐 그 다음날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신 분들은 고점까지 8.1%의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가 이어지니까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후에는 뭐 다시 한번 급등이 뭐 20% 이상의 급등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 위 패턴으로 공략을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비중을 뭐 40%, 50% 이렇게 냅다 찍어버리는 종목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제 혹은 뭐 수익 종목으로 비중을 뭐 10%, 15% 정도 담아가지고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박살이 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박살이 이제 나버리는 상황이었는데도 오늘 GS 글로벌이라는 저의 위아래 위기법 포착주는 오늘 시장이 깨지면서도 위쪽으로 굉장한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흐름이죠. 저기서 이제 바닥 돌파 이후에 강한 급등 흐름, 그다음에 캔들 위쪽에서 지켜주면서 위아래 위 패턴, 정확하게 513 터치 이후 위아래 위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시장이 박살나는 와중에서도 이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오늘 5.64%의 급등을 위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종목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GS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늘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솔 PNS가 되겠죠. 한솔 PNS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부분들 거기서 이제 위아래 위 패턴이 형성이 됐고요. 다음날 근데 시초가에 좀 많이 뛰어가지고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왔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5일선을 타고 쭉 가면서 그다음 상한가, 그다음 다시 한번 위아래 위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주가 상방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이 위아래 위 패턴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단기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의 위아래 위 패턴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뭐 포착주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여기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 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위아래 위기법에 대한 보조 설명,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진행되는 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역시나 함께 하셨습니다. 위아래 기법, 이름이 참 쉽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역시나 이제 단기 상승의 신호탄을 미리 읽고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지인데, 사실 이제 중간에 데이 트레이딩 매일 5% 챙기기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뭐 요즘 같은 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뭐 제가 네. 뭐 확정을 지으면은 뭐 큰일 나겠지만은 일단은 목표로 항상 우리가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목표는 한 5%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그동안에 뭐 비츠로시스나 오늘 뭐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박살이 나는 부분 안에서도 뭐 5% 이상의 수익률들을 이제 달성했던 종목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목표로 하고 이 기법을 적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이제 오프라인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10시 반부터 수익만세 온라인 방송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시 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수익만세라고 치시면 수익만세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바로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보입니다. 깜빡깜빡 불이 오고 있죠. 방송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오늘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10시 반 온라인 수익만세 방송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 못다한 기법들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입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네. 흉흉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다비드 전문가님이 좀 격앙된 멘트로 거지 같은 그렇죠. 장세다 네, 뭐 이런 말까지도 비방이지만, 네네네. 쓰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추세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ULS 케어라고 하는 분야 부분 자체가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된 지도 벌써 이제 한 3년 정도, 4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장 모델로서의 잠재 가치는 충분하고 실제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인성정보는 이제 IT 솔루션 쪽, 뭐 클라우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U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반 IT 사업 영역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US 사업 영역에 대한 역량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된 하이케어 스마트나 스마트 허브 모델 부분들이 미국 FDA 승인 부분들을 맞으면서 원격 진료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식약청 승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이 승인을 받으면서 US 사업에 대한 탄력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미국 관련 의료 업체 부분과의 공급 계약도 지속적으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US 사업 역량을 상당히 좀 키워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US 영역 중에서도 원격 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기 부분들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 최근 그 하이케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접목되는 기기와 태블릿 PC와 접목되는 기기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격 진료의 어떤 시장 부분들을 넓혀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 외에도 투자 주체별 매매 동영상의 어떤 흐름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하루 거래량이 이제 10만 주 정도 수준의 평균 수치를 해당하는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개입된고 쌍크지 수급이 개입된다라는 얘기는 곧 이 종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형식이고요. 차트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 변동성 캔들이 쓰리바닥 바닥 다지기를 완료하고 상향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봉 캔들 보시면은 저점 다지기 쓰리바닥 정도 캔들이나 긴 외바닥 캔들을 잡고 나면은 파동이 이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주선 20주선의 지지를 이제 이번 주 강도에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탄력이 가속도화 될 수 있는 구역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목표 주가 수치는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 6,600원 직전 고점 정도 안 되는 수준 정도. 그 다음에 매수가는 항상 제가 설정해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이후 거래일 시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현재 쓰리바닥을 잡은 가격권 하단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5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은 6,600원 뭐 현재 가격 대비 10% 좀 넘는 수익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너무 높은 수익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수준을 잡고 공략해 보신다면은 이번 달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은 인성정보 살펴봤죠. UL스케어 관련주에다가 뭐 수급도 그렇고 일단 주가가 진바닥 확인 후에 이제 상승 탄력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종목도 살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도 뭐 역시나 공격적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CI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이 종목을 자세히는 몰라도 한번 이름쯤은 들어봤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고 하자면은 뭐 IT 사업, 뭐 유통 사업, 그다음에 뭐 임대 사업,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 뭐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뭐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테마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재료 모멘텀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정책주들 중에서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누구 테마 하면서 계속해서 뭐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뭐 모나리자, 제로투세븐, 뭐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뭐 일정 기간 반값인데 주택들을 뭐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그린벨트 지역을 뭐 해제함으로써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투자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역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또 급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테마와 그떤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그게 CI테크를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뭐 이제 그 새만금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 그다음에 그 검단 스마트 시티 뭐 지역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나왔을 때 뭐 TPC나 페이퍼 코리아가 뭐 상한가 혹은 또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을 나왔을 때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뭐 과거에 그다음에 뭐 아직 뭐 자세하게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뭐 중국 관련된 뭐 적대적 M&A 뭐 이런 소문들이 조금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CI테크라는 종목이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뭐 5%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뭐 위쪽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뭐 단기 수익적으로 보지 뭐 가치 종목으로 보시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만들어놨던 전 고점대 이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해버렸어요. 과거에 나왔던 전 고점대까지 오늘 돌파를 해버렸고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제 만들어놨던 고점대를 이제 몸통상 고점대를 오늘 뭐 위쪽으로 종가 관련된 흐름을 보면은 위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오히려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해버린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봉상 차트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보다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바닥 그다음에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들고 전고점대를 이제 막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같은 관련된 종목으로 SG 세계물산 그다음에 뭐 CI테크 이런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뭐 두 종목 다 지금 위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수급들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한다면은 일단은 뭐 개인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요. 과거에 이제 위아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뭐 강하게 매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강한 상승세들 그다음에 뭐 개인이 받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또 외인 패턴들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일 뭐 추가적으로 바로 급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시간에 살짝 매도 물량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초가 부근부터 해가지고 뭐 1,300원 사이 이쪽에 살짝 내려오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그 구간을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1,400원 고점으로 돌파한 다음에 1,500원대 라인대까지 무난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만들어놨던 이 아랫꼬리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인 1,250원대 이 라인대로 이제 조금 짧게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I테크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정책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일단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또 상대 종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인성정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앵커님이 자꾸 좀 그런 공격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성정보 뭐 지금 수급에 대한 내용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뭐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바닥까지 만들면서 올라오는 건 좋은데 굳이 하나 보자면은 지금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최초 수혜주들 뭐 소프트센이나 뭐 네.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성정보가 지금 뭐 업황의 테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른 종목들은 잘 못 가고 있는데 인성정보는 뭐 다른 종목들이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중요한 네. 또 재료나 필살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관련돼서 US케어라든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또 비트컴퓨터 이런 애들이 이제 핵심 종목으로 거론이 되는데 걔네들은 차트가 다 안 좋습니다. 2012년부터 부각된 한 2년 기간 동안에는 같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1년, 1, 2년 기간 동안에는 파동들이 개별화된 움직임들이 좀 나와요. 같이 편성돼서 꼭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동상으로 저점에 와 있는지 와 있다가 다시 반등 준비를 했는지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해드린 것처럼 신규 모델과 관련돼서 FTA 승인 이후에 지속적인 수주 협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라든 이런 부분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또 인성정보 이번에 또 실적 턴어라운드 소식 전해주고 있고 충분히 또 주가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종목 CI테크 정책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제가 잠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쪽 역량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시 선진화 관련된 사업 영역하고 이야기 주신 것처럼 이제 의료 관련돼서 개인 단말기 기준이라든지 의료 사업 부분들도 좀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 2분기 실적이 좀 적자였다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제 올라있는 종목을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올라있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양면 캔들 기준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단 갭 상승했을 때 매매만 좀 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게 말씀을 해주신 네네네. 게 맞는 것 같죠. 일단은 뭐 올라와 있는 상황은 맞고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모멘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시된 뭐 손절가나 그런 부분들 매수가를 이제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목표가도 뭐 칼같이 지키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그 장중에 그 지켜봐야 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사실 저도 이제 바닥 돌파주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간 수급들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도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들어오세요. 제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반부터 또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방송, 온라인 방송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만세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될 뿐 판단과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